네,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 억수로 많이 오셨네. 9번 틀어줘. 어서 오십시오. 예, 아이고, 와, 이거 뭐 물입니까? 물이가 이거. 야, 이건 예수님이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이거 많이 오셨네. 네, 어서 오십시오. 이거 진짜 많이 오셨다. 야, 네, 진짜 많이 오셨다. 네, 저기 저 길거리 가다가 이 꽃 보고 와, 이 꽃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러면 꽃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가 좋지. 꽃은 별로 몰라. 그죠? 꽃은 별로 몰라요. 근데 또 이게 또 뭐 사실관계에 어긋난다 그러면 또 곤란하겠지만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야, 이 꽃 뭐 이따위로 생겼어 이러면 꽃이 기분이 나쁠까요? 자기가 기분이 나쁠까? 자기가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뭘 봐도 좋아 보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때 오늘 여러분들 잘생겼다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살기가 괜찮으신 모양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 누가 저보고 잘생겼다 이래도 별로 거기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그거 더 좋은 건 뭐냐면 누가 저보고 못생겼다 이래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저 사람 기분이 더러운가 보다.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저한테 치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네, 치세요. 소리 막 지르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제 기분이 좋을까요? 그럼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와, 이게 제가 진짜 사회보러 많이 다녔는데 이거 물이 가로막혀 있는 데는 처음입니다. 이 물이 가로막혀, 이 못 만나면 안타깝죠. 그죠? 만나면 또 좋고 하지만 또 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물 위를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못 만나는 건 늘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제가 지금 섬처럼 갇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민족이 지금 70년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반도에 갇혀 있는 나라를 물려주지 말고 대륙과 접경해서 기차 타고 유럽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는 나라를 이 아이들한테 한번 만들어 줍시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대에서는 더 이상 북한의 미사일을 겁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 줍시다. 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진짜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도록 어른들이라면 이 아이들이 살 세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온 아이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뭐 이야기할 건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조금 멀기도 하고요. 그래도 보통의 사회자면 이런 데 와서 해내기 힘들겠지만 제가 누굽니까? 그냥 보통 사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합시다. 저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가을밤 진짜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싫어하는 말은 멘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무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그런 구도는 아닌 것이죠. 그죠? 제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으며 그러나 그리고 또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 사람은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오늘 여기에 와서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혹시라도 여기 중고등학생 청년들 중에서 멘토의 이야기를 듣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자리를 뜨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할 생각도 없고 개입할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다만 이야기하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겁니다. 꼰대와 어른의 차이는 뭘까요? 꼰대는 묻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친구는 물었을 때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럼 넌 다니면서 연애 강의 하잖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연애 고민에 대해서는 또 확실한 해답을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네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은 네가 그런데 성공한 것들의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습니다. 들어봐야 배만 아프지. 그죠? 근데 실패한 것들이 주로 방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패한 것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연애 얘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그 다음 이런 질문은 된다 저런 질문은 안 된다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거 어떤 것이든 물어봐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스님이나 신부님들처럼 답을 내려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왜? 그만큼 배우지 못했으니까. 다만 그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시든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을 이야기해서 내 고민은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합시다. 어떤 이야기든지 좋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뭡니까? 나는 나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나는 당신의 생각에 반대할 권리도 있고 당신도 나의 생각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서로 내가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말할 권리 그 자체를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한다면 당신의 편에 서서 기꺼이 함께 싸워주겠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봐라 이거 대본 한 장 없이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길게 이거 좀 누구 잡으세요. 저 물에 빠지겠다. 누구 좀 잡으세요. 예. 그리고 애들은 뛰어다니게 놔두세요. 물가만 아니면 애들은 뛰어다니려고 이 세상에 온 거니까 뭐 데리고 나간다든지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울면 우는 대로 놔두세요. 그 3살 4살 된 애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더 웃긴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은 자꾸 비정상과 정상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비정상과 정상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비정상의 정상어를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마이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손 드시면 누구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있습니까? 아이고 감독님 여기 앉아 계시는구나. 오야너. 마이크 여기 잠깐 드릴까요? 네. 보통 손 처음 드시는 분한테는 마이크 잘 안 드리는데.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딴 데서도 질문 많이 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았어. 근데 오야너 저부터 뭐. 네. 이재명 시장님한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리 이거 만든 게 이재명 시장님 같습니까? 거북선 누가 만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죄송합니다.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 부하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하신 분들은 여기 공사하신 분들이고 세금 낸 여러분들이지. 네네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뭐 시장님 기분 나쁘면 이야기하세요. 고소하시든가 뭐. 하트 이런 거 좀 제발 그리지 마세요. 좀. 서로 나이 합치면 90이 넘어가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야기 끊었어요. 저는 서울시에서 지금 유기묘 구조 활동 입양을 하고 있는 강쥐 어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입양을 하셨으면 어떨까? 제가 도봉구에 사는데 카톡으로 급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동님도 보고 또 성남 시민 여러분도 뵙고 입양 좀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펫샵보다는 분양 말고 입양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급한 게 있었어. 지금 개하고 고양이 입양이
일단 관심사는 조금 멉니다. 근데 조금 더 급한 게 있긴 한데 뭐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 고양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누워 있는데 억수로 아팠어요. 억수로 아파가지고 너무 아픈데 어디 나가지는 못하겠고, 아이고 약 먹기도 그렇고 가끔 그렇게 혼자 서글플 때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물수건을 올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고 진짜로 어디 실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119에 전화하려 그러다가 또 그러면 또 김제동 119에 허위 신고 뭐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그런 것도 못 하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죄송하지만 고양이입니다. 나는 그 고양이 몸짓도 싫고, 난 그 눈빛도 싫고, 난 그 꼬리도 싫고, 난 그 걸음걸이도 싫어. 그냥 보기만 해도 나는 걔가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싫어.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사람이 취향이 다 다른 거니까 너무 싫어요 저는. 근데 아파서 이렇게 누웠는데 마당에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집 조그만 마당인데 거기 고양이 한 마리가 똑같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자세를 어디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 저를 뒤에서 누가 보면 그런 자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그 고양이 키우는 강풀이라는 만화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풀아, 우리 집 마당에 고양이 한 마리가 와서 누워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형 그 고양이 아픈 거야 그러더라고. 입에서 침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고양이는 깔끔한 동물이야. 침을 안 흘린다고. 침을 흘리면 무조건 아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걔가 혀가 조금 짧아요. 귀여워요. 형 그 고양이 밥 줘야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요? 고양이는 또 너무 싫으니까 사료를 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당에다가 제가 발을 이 바깥쪽까지도 못 내밀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제가 이게 거실 문을 열어가지고, 창문, 거실 문 이런 거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거실 문이 맞았을 거예요. 아니면 또 이거 사실관계 확인하라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아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참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일을 다 당해가지고. 자 그래서 뭐 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생각이 요즘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창문 업체한테 또 저 국정감사 볼리 갈라. 자 그래서 그래서 문을 열고, 제가 이거 문을 딱 열고 너무 무섭고 싫으니까 밥을 이렇게 줬어요. 내가 먹고 힘내서 가라고. 여기 있지 말라고. 딴 데 가라고. 그 고양이 살을 줬는데 그 고양이가 지금 우리 집에 2년째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 마리 더 데리고 낮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는 딴 사람들이 물어보면 사랑이 뭐냐 그러면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랬어요. 평화가 뭐냐 그러면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랬는데, 요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사랑이 뭐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싫어도 밥은 주는 거. 평화가 뭐냐 그러면 미워도 밥은 주는 거. 고양이 얘기하시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아직도 무서워서. 근데 제가 지금 집에 딱 들어가면, 아마 오늘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한 10시나 10시 반쯤 될 거 아니에요? 아니지, 시간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지? 편한 대로 하면 되겠죠? 네, 좀 웃기려고 조금씩 과장하고 이래도 관계 없죠? 네,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뭐 욕 이런 것도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양이 그 사료나 저 아이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잊어버렸다 이거 어쩌노. 그래서 싫어도 밥 주고 미워도 같이 밥 주고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2년이 지나니까 정이 들 줄 알았는데 아직 싫어요. 그래서 아직도 밥을 줄 때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놈이 그래도 아마 지금 제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루 밑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그럼 걔한테 밥 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크게 공감해 주는 아이예요 요새. 얘가 아직 중성화 수술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루 밑에서 발전기가 되면 늘 웁니다. 야! 그럼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방 안에서 같이 울어요. 오! 이렇게. 저는 그런 걸 공감의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다 알아듣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런 게 수준이에요. 이런 게 수준입니다. 이런 게 수준이고,
그게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고양이가 진짜 발전기가 맞느냐? 실제로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느냐? 언제 그 소리를 들었느냐? 그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라들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예, 거기다가 내가 그 고양이가 몇 살짜리고 암놈이고 순놈이고 수술을 언제 했고 분명히 내가 들었고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는 할 수 있지. 우리끼리는. 근데 그걸 아이고 말을 맙시다. 어쨌든 제가 오늘 진짜 아이고 그 얘기 안 하려고 내가 입을 내가 여기다가 거의 조인성 주먹으로 틀어막듯이 제가 지금 오늘 좋은 자리니까 안 하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속에서 자 털고 갑시다. 자 좋습니다. 털고 갑시다. 그래야 뒤에 얘기가 될 거니까. 자 툭 터놓고 이야기 좀 합시다. 여러분 공인이 누군 것 같습니까? 공인이 연예인인 것 같습니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천만에 공인은 어떤 사람이냐? 국가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놀면 안 돼요. 왜? 세금 받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밥 굶으면 안 돼요. 왜? 세금 받고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의 세금, 즉 다시 말해서 공공이 내는 돈을 가지고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헌법의 기준에서, 우리 헌법의 기초에서, 우리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을 해도 크게 박수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 일 하는 거니까. 저 양복 누가 사준 것 같습니까? 저 넥타이 누가 사준 것 같아요? 저 배지 누가 달아준 것 같습니까? 그래서 쫄 필요가 없어. 왜? 공인은 뭐냐? 공인은 공무원이 되는 순간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잠시 포기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러냐? 퍼블릭 서번트입니다. 공공의 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시민이 공무원한테 이렇게 쫄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남시장 봐도 별로 쫄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시민인 거예요. 저 사람이 훌륭한 시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훌륭한 시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어떤 사람이 뭐 얘기하다가 군대에서 군기교육대를 갔는지 영창을 갔다 왔는지 얘가 다 웃겼어. 근데 시장이 그 사람을 불러서 시정감사를 하겠대. 네 말이 맞는지. 이러면 아이고 그 좋다 이겁니다.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국방위에서 얘기하면 2006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 5차례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5차례. 원래만 2차례고 북한이 핵실험을 3년, 4년 또는 2년 주기로 하다가 몇 년 주기로 하다가 지금 6개월 주기로 바뀌고 핵탄두는 점점 경량화되고 소량화되고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SLBM 발사하고 그 다음에 ICBM 인터컨티넨탈 배리스틱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은 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국방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부르시라니까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가면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를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걸요. 저 방위예요. 예? 근데 왜 방이냐? 예? 아버지 백으로 방이 됐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법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독자면 방이 가라 그래서 방이 갔습니다. 그 다음 생계곤란.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집이 가난해서 방이 갔어요. 그 다음 방위는 원래 퇴근 시간 이후에 영내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영내에 남아서 그 사람들 회식할 때 사병일 때 일병 계급장 달고 사회 봤습니다. 시키면 시키대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사회를 본 것 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 실제로 시작하면 더 있는데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만 할 것 같습니까? 방산비리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군함에다가 어군 탐지기 달아놓고 USB-C 중에서 몇만 원 주면 살 걸 몇십만 원에 사고, 우리 애들 방탄복은 총에 뚫리고, 워카 신형 워카 나왔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실렸더니 이 신발이 물에 샜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책임자가 포복 자세가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무장갑 가지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한 번 씻었는데 찢어져 가지고 회사에 항의했더니 그 회사에서 설거지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데 흥분해야 되느냐? 거기서 돈 빼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목숨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밝혀내라고 국정감사하고 세금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시간이 그렇게 남아 돌았어? 스토커도 아니고 1년 전 영상을 나는 내 월급 주는, 내 출연료 주는, 저는 제 월급 주는 JTBC하고 이야기할 테니까 국방위는 세금 주는 국민들의 안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르시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겠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만 좋았으면 벗었다 오늘. 아이고, 이래 얘기해 놓고도 또 집에 가면 그 말을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이고, 말 다 해놓고 나 시장님한테 좀 고맙다. 내가 비록 공짜로 오긴 했지만 이런 좋은 자리, 이런 좋은 무대 마련해줘서 시장님한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박수는 칠 필요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아이고, 시장님도 단식했죠? 월급 받는 사람은 단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시장님 단식할 때 가가지고 옆에서 계속 시장님 뭐 먹는 거 빼앗아 먹고 그랬습니다. 소금 있죠, 소금. 단식하는 사람 소금을 내가 뺏어 먹은 사람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아이고, 애들인데 소리를 너무 질렀다. 죄송합니다. 경상도 남자라 같아가지고 한번 열이 확 뻗쳐오르면, 아이고, 아까 오는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웬만하면 아무나 눈에 띄면 그냥 사모님이라 해라.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어여 빨리 교회로 돌아와라. 네가 종교가 바뀐 이후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야, 제동. 네. 저 주진우 뭐라 그런다 또. 알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오늘 밤새도록 하고, 저는 오늘 별로 할 일 없으니까.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박수 쳐놓고 한 시간 반 있으면 다 갑니다. 네, 압니다. 여기 앉아 있어서 힘들지 뭐. 나중에 여기 물 싹 빼고 여기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한번 합시다. 네, 돈 안 받고 아무튼 올게. 네? 물 싹 다 빼고, 네, 시장님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나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또 혹시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이 마이크 좀 주십시오. 그리고 보통 어디 가면 이런 데 있으면 물도 하나씩 주고 한다. 이 물을 한 잔, 예, 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감독님 잡수 있어요. 그래,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호이라고 합니다. 김호이야. 호이. 네. 오케이. 네네. 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시험 기간이고 또 제 친구들도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학생들이 성적으로 인해 성적이 꿈이 되고 대학이 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김재동 씨가 생각하시기에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하고 제가 니는 우회받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호의는 또 제가 계속 말씀해 또 보세요. 인터뷰 쪽으로 창업을 시작했는데 네. 김재동 씨를 꼭 인터뷰하고 싶어서 네.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시도를 했는데 네. 인터뷰가 안 된다고 답변이 계속 왔었어요. 네. 꼭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못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하고 인터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아주 경전에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호의하고는 인터뷰를 꼭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사람 사는 게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따가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 사진 아니요. 네, 네. 안 됩니다. 자, 뭐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하나 들어줬잖아요. 네, 그럼요. 자기도 한 번씩 거절당해보고 이래야 세상의 쓴맛도 좀 알게 되고, 네, 그런 걸 영창 가는 기분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 또는 공기 교육대 가는 기분이라 그러고. 근데 어쨌든 네, 우리 호의 얘기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호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법정 근로 시간이 주당 40시간이고 그 다음에 임금을 주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과 합의를 하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당 60시간 정도 하면 우리가 보통 과로사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일주일에 몇십 시간 공부하는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거의 학대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애들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나중에 이제 시장님한테도 한번 말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국회 같은 데 가서 또는 국회의원한테나 또는 뭐 부총리한테나 또는 대통령님께 꼭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고 저의 견해를 물어봤으니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애들 조금만 행복하게 해줍시다. 예, 애들 조금만 행복하게 해줍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른들 불안이 자꾸 아이들에게 지금 전이되어 가고 있으니까 어른들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 할 거 없이 모두 다 사는 게 힘드니까 지금 비정규직 숫자가 이미 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 있고 그리고 임금 격차도 많이 나고 이런 사회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 같아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는 판사의 망치질과 목수의 망치질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사회의 계약이 임금 계약이지, 즉 다시 말해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이지 인격을 제공하는 계약이 아니다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자기 인격을 존중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든다면 우리 아이들 사실 이렇게까지 사교육비 수십조를 쏟아넣는 이런 낭비적인 교육 구조는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른들이 그런 사회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반도에 갇혀 있는 경제 체제로는 조금 힘듭니다. 남북 경제 협력, 교류 협력을 통해서 연평균 남북 경제 교류 협력만 시작해도 17% 성장이 예상됩니다. 북한 경제가. 그럼 그게 북한 경제에만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 경제 교류 협력, 그 다음에
대륙과 맞대고 있는 통일 한국의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앞으로 30년 안에 세계 3대 경제 강국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 좀 물려줍시다. 그렇게 하고 이 아이들은 꿈꿀 때 최초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인 한국을 평화 통일의 세대로 이끌어낸 통일 세대로 기억하게 해주어서 이 아이들에게 세대적 자부심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 다음 지금 최저연금 5,880원인데 6,030원으로 올랐으니까 최소한 주당 40시간 일을 하면 최저임금 10,000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한 달 내내 일하면 200만 원에 근접할 수 있는 나라를 좀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최소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다면 그러면 도덕적 해이 논란도 물 건너갈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헌헌법 84조의 정신이고, 그리고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나오는 경제민주화의 정신입니다. 즉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경제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1%나 0.01%를 위한 계속하는 그들만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낸다면 이 아이들에게도 역시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하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시장님하고 손잡고, 성남시는 지금 제가 알기로 국가가 정한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주도록 지금 7,000원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봤습니다. 뭐 오기 전에 안 봐도 이 정도는 제가 알고 다닙니다. 저런 일은 진짜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넘어서도 취업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제발 옆에서 제발 언제 취업할 거냐 좀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좀. 화장실 가는 사람한테 어디 가냐 물어보면 화장실을 못 갑니다. 뭘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도 좀 주고 심리적 시간도 주고 물질적 시간을 주려면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생활 첫 번째 기본적 장급 정도는 지원이 되어서 나중에 취업하면 갚을 수 있는 무이자 용자 제도 같은 것들이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비단지고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게 40 넘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면 다 공기교육대 가든지 영창 가야 돼요. 좀 그렇게 해줍시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겁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 호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조금 잘 사는 걸까요? 우리 여기서 지금 금수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재벌 2세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재벌 있습니까? 그래 살면 된다. 계속 속출한다 여기. 네.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하고 사는데요, 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보다 흙수저들이 나은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조금씩 나은 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좀 재미가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얼핏 안 떠오르시죠? 네, 첫 번째 쪽수가 많습니다. 역사상 흙수저는 금수저보다 한 번도 쪽수가 적었던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 것이죠. 쪽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연대의 정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사는 게 그들보다 그렇게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 한 번씩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진짜 많으면 좋을까요? 물론 많으면 좋긴 하겠지. 근데 진짜 많아봐야 그들이 진짜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으신 분이 그 형님하고 싸우실 때 혹시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 푼도 못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푼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한 푼 정도는 있잖아. 그치? 우리는 또 그렇게 살 수는 있잖아. 그 다음 우리 사는 게 조금 더 재밌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땅콩 회항 사건 이런 것도 한번 보셨죠? 그죠? 그런 거 저는 뭐 별로 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면 좀 아이고 너무 재미없이 산다, 힘들게 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행기 안에서 땅콩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고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요. 땅콩을 주면 까달라 그래야 되고, 안 까주면 화내야 되고, 그래도 안 까주면 비행기를 돌려야 돼요. 힘들잖아. 우리는 주면 까서 먹고 가면 돼요. 그리고 땅콩은 무슨 재미입니까? 까는 재미. 이거 보세요, 우린 다 알잖아. 그리고 까서 내가 먹는 재미보다 남의 입에 넣어주는 재미, 이런 거 알고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저는 가끔씩 합니다. 그럼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아둥바둥거리고 부대끼고 살면서도 막 우리끼리도 잘 한번 살아가 보는 거죠. 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좀 웃으면서 한 번씩 삽시다. 뭐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웃으면서 사는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이따위 손발 오그라드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사회 구조를 고치기 싫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허언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웃게 만들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웃고 살아야 하는 것은, 웃고 살면 실질적으로 내 잡으러 왔나? 웃고 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여러분 버스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너무 끼일 때 아유 지옥이 따로 있나, 이런 게 지옥이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제 말을 기억하시면서 웃으세요. 그래, 김재동이 웃으라 그랬지. 이렇게 웃으세요. 그럼 굉장히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시내버스에서 막 끼릴 때 이렇게 웃으면 굉장히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앉아가고 싶을 때 간단합니다. 앉아있는 사람 앞에 가서 웃으시면 돼요. 웃으면 다 갑니다. 그럼 거기 앉으면 돼요. 누워가고 싶다, 이렇게 웃으면 다 갑니다. 그럼 누워가면 돼요.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요즘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 오늘 집에 가서 아빠가 딱 들어오거든, 아빠 퇴근해서 딱 들어오거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아빠한테 가서 웃으세요. 이렇게 웃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세요. 아빠가 계속 방문을 두드릴 거예요.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냐. 그러면 그냥 게임하고 노세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한 번씩 방문 앞에서 웃으세요. 이렇게 웃고 다시 게임하고. 절대로 게임하는 걸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웃는지 얘기해보자 그렇지. 관심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끔씩 혼자 웃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웃음을. 자, 알겠습니다. 시간 벌써 다 됐습니다. 우리 약속한 시간이 끝날 때 됐습니다. 질문 하나쯤 더 받을까요? 네, 뭐 또 하시고 싶은 분 하세요. 근데 시장님 저렇게 오래 앉아 계셔도 되나? 일거리 없으시나? 여러분들이 일거리를 좀 덜 들으셨나 보다. 아따, 아들 둘이 저래 소리 지르고 네. 좋겠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예, 그럼요. 제가 이거 이쪽입니다. 조명 때문에 안 비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운데요. 예, 죄송합니다. 사람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들리니까 아, 약간 성모 마리아의 계시를 받는 그 기분입니다. 예, 이거 조명 이렇게 안 비추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리 제동 씨가 언제쯤 장가를 갈는지 장가를 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아직 나이가 안 된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세요? 엄마한테 다른 사람들 걱정만 이렇게 해결해 줄 게 아니라 엄마 걱정을 좀 해결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어머님이 실례지만 결혼하셨습니까?
저도 노총각을 둔 엄마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 아들은 나이가 장가 갈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을 하면 네. 나이가 장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럼 언제 장가를 가냐 그랬더니 지가 잘나졌을 때 장가를 간대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맨날 하는 기도가 하루빨리 우리 아들 잘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장가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동 씨는 어떤지 궁금해요. 어머님, 그리고-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예. 아주 내가 볼 때는 김제동 씨는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고 그런데 네. 꿈이 뭔지 꿈이요. 예. 네. 꿈은 뭔지 궁금하네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아무런 그건 꿈도 아니고. 희망도 없고 정말로 요렇게 오늘 저녁에 가서 집에서 자듯이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다 했고 근데 앞으로 순간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쪽팔리지 않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쪽팔리지 않게 막 조금 흠칫해도 쪽팔리지 않게 그리고 아이고 이때쯤 입 다물어야지 싶은데도 마이크를 잡고 있을 때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찌됐든 해야 왜냐하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마이크가요 여러분 이게 누구 것 같습니까? 사회자 것 같습니까? 전반에 제 목소리만 낼 것 같으면 마이크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러면 되지. 그래서 원래 이 마이크는 사회자를 위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 이 마이크의 진짜 주인은 사람들 귀에 들리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애들이 어떻게 살지 시장님이 일 잘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은 돈 받고 일 잘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궁금하면 이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 늘 그겁니다. 아이고 그냥 쪽팔리지 않게만 살자. 또 어떤 언론은 이런 것만 내겠다. 김제동 쪽팔리지만 않게 살자. 쪽 논란 뭐 이런 것도 내겠네. 어쨌든 그게 제 꿈이고 그 다음 제 꿈은 아빠입니다. 아빠. 꿈이 아빠라 그래야 어머님 박수 치실 것 같아서 우리 엄마도 딱 그 타이밍에 박수 치거든요. 우리 엄마하고 똑같아. 제 꿈은 아빠인데요. 아빠 딱 돼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서 100일 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100일 되기 전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건강하셨는데 이거 저쪽에도 많다. 저희 아버님이 건강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제가 태어나서 며칠 한 7, 80일밖에 안 됐을 때 갑자기 우리 엄마 방으로 이렇게 우리 엄마가 젖 물리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방으로 이렇게 넘어왔어. 아이고 우리 아들 고추 좀 보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 양반이 미쳤나 빨리 저 방 가 잤어 그랬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길로 저 방 가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늘 그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버지 산소에 혼자 가면 많이 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왔다 갔는지 모르겠으나 시선 똑바로 하세요. 시선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혼자 가면 많이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아빠나 아버지는 저한테는 약간 그런 겁니다. 여기도 저하고 비슷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아이언맨 같은 겁니다. 불러는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은 아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못 본. 그리고 힘은 세다고 얘기는 들었고, 아이언맨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서 뭐 집에서 가끔씩 한 번씩 연습해 보기도 합니다. 아빠, 뭐 아버지, 부르면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 가끔씩
이렇게 혼자서 한번 불러봅니다. 한 번도 실제로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물론 아내와 상의를 해야 되겠죠. 아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내도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들은 낳으면 19살 되면 무조건 독립시킬 겁니다. 너 나가. 됐어. 잘 키워줬잖아. 그리고 지금 통일 대한민국이지. 네가 지금 중국에 가서 일을 하든 기차 타고 시베리아를 가든 기차 타고 유럽을 가든 그다음에 지금 부산이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동부가 물류 중심지가 돼 있지. 지금 이미 취직 자리는 넘쳐나지. 넘쳐나지. 네가 전쟁의 위협이 있니? 뭐가 있니? 네 아빠들이, 네 선배들이 이재명이, 김재동 같은 사람들이 종북 빨갱이 얘기를 들어가며 그렇게 통일 대한민국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나가서 살아. 나가. 이렇게 살 거예요. 너 군대 안 가도 되잖아. 나가. 네가 목수를 하든 판사를 하든 사회적 명성에 큰 차이 없지. 그러니까 나가. 그리고 서로 네가 직장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기본 임금이 지급되는 복지 체계에 갖추어져 있지. 그러니까 나가. 넌 나가. 넌 나가. 못 살 이유가 뭐 있어? 나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제 딸은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그 아이가 원할 때까지 그 아이 옆에서 최대한의, 그때까지도 제가 돈이 있다면 경제적 지원, 물적 지원, 인적 지원, 심리적 지원 아끼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딸아이 옆에서 원하는 모든 걸 들어줄 생각입니다. 왜? 왠지 걔한테는 뭔가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지금 뭔지는 잘 떠오르지 않으나 분명히 얘 옆에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것. 그다음 지금 당장 꿈은 어머니 말씀처럼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 딱 마치고 딱 들어가면 저 무대 위로 딱 돌아가가지고 저기 흡연구역 가서 담배 딱 피우는 순간부터 외롭습니다. 이 박수 많이 받으면 뭐 이것도 정말 고마운 일이긴 하나 사실 집에 갈 때 여러분들이 누가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솔직히 가면서 뭐 아이고 김재도 재밌더라 그러면서 가서 전부 다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아들 밥 먹이고 우리 아들하고 밥 먹고 저는 집에 가서 이제 고양이 밥 주고 그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아이고 이놈아 네 말한 밥만큼만 살아라. 네가 뭐라고. 아이고 아까 그거는 그래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안 그러기로 했잖아. 내일 또 전화 오면 어떡할래. 그럼 또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아이고 댓글 이런 거 안 볼라 그래도 우리 매니저 눈치 없어가지고 맨날 형님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고 옵니다. 뭐 저런 그래 또 그거 보고 아이고 알았다. 그럼 괜찮다. 뭐 겁내지 마라. 예 괜찮다. 그래 놓고 솔직히 들어가면 억수로 겁납니다. 예전에요 이건 제가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드리는 얘기입니다.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한 번도 제가 먼저 탄압받았다거나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내 입으로 단 한 번도.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보세요. 보세요. 멀쩡하지 않습니까? 당당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겁나는 거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갈 때 저기 국정원 직원분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술 한잔 이거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입으로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술을 먹는데 그래요. 아주 정중하게 막 이번에는 안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갈 사람 많은데 김재동 씨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방송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막 하고 싶긴 해도 크게 목매릴 생각은 없으니까 내 인생 내가 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VIP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랬어요. VIP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건 말씀드릴 수 없대요. VIP라 그래놓고 그래서 그럼 VIP께서 걱정이 많으시면 가서 꼭 말씀드리라. VIP 임기는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지만 유권자로서의 내 임기는 죽을 때까지 남았다. 누가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냐? 누가 걱정해야 되겠냐? 둘째,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저한테 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제가 안 가면 지금 이 순간 그건 협박이 된다. 근데 내가 가면 이건 협의가 된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라도 가는 게 좋겠다. 우리 둘은 협의를 한 거지 일방적 협박을 한 적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협의로 하는 게 좋겠다. 셋째, 국가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겠냐? 오늘 술값은 내가 낸다. 한 잔 더 하시고 가시라. 그리고 내가 집에 왔는데, 여러분 제가 집에 딱 왔는데, 여러분 살면서 그럴 때 있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뭔지 알지?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죠? 막 저 시장님 막 이렇게 헌법재판소 같은 데 걸어 들어갈 때 약간 그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약간 멋있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 자뻑이 올라올 때.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술을 한 잔 먹었겠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딱 누웠어야 되는데 그래야 멋있는 건데 문을 여는 순간부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너무 풀리면서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다시 전화를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겁 억수로 많습니다. 나 지금도 누가 높은 사람이 와서 너 뭐라 그랬어? 무릎 꿇어? 그러면 이렇게 꿇을 거예요. 나는 진짜 이거 무릎 꿇는 게 뭐 힘들었어. 근데 왼쪽 무릎은 조금 들고 있을 거예요. 내가. 요 왼쪽 무릎 요만큼 조금, 요게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것까지 꿇어버리면 죽을 때 좀 쪽팔릴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하실 분 계실 수 있어요. 아이고 저놈 새끼 저거 방송이나 하지 뭐 저래 정치 얘기를 저래 하노. 예, 우리 엄마 얘기입니다. 아이고 좀 조용히 살면 안 되겠나. 저도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아이고 물에 빠진다. 그래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살면 제일 편하겠어요. 정말로 솔직히. 아이고 사드가 뭐예요? 물어보면 아이고 몰라요. 아이고 사드가 몰라요. 아이고 몰라요. 아이고 몰라요. 나는 헌법 뭐예요? 몰라요. 뭐 그렇게 살면 편한데요. 마이크 잡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의견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이고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가끔씩 어떤 기자분들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넌 왜 자꾸 코미디언이 정치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그런 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정치인들한테 가서 제발 좀 코미디를 그만두라 그래라. 그들이 코미디를 그만둬야 우리도 코미디를 그만둘 수 있다. 정치 얘기를 그만둘 수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영역을 침범하면 곤란하다. 어떻게 저거보다 더 웃길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멀쩡한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웃긴 거 봤습니까? 그거보다 군의 위신을 더 실추시킨 사건이 있습니까? 근데 살면서 그렇게 웃긴 걸 처음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웃기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일에만 사람은 웃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몸을 간질러서는 절대로 웃길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를 갑자기 간질러 보려 그래도 오이 이렇게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YTN을 보면서 누가 웃으리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누가 진지하게 나왔어. 누가 봐도 보온병인데 이걸 군복을 입고 근데 보니까 군대는 안 갔다 왔어. 또 코스프레라 그럽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복을 입고 진짜 진지한 표정으로 멀쩡한 보온병을 들고 이 카메라 앞에 왔어. 세상에서 제일 웃긴 게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지만 진지할 때입니다. 아시죠? 들고 국민 여러분 포탄입니다. 그때 그 앞에 있는 분이 보온병 같습니다. 네, 그걸 보고 소파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내 코미디언으로서의 일생은 끝났다. 이것보다 더 웃길 수는 없다. 무릎을 꿇자. 서로 이렇게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만약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국방위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의 뒷조사를 하고 그들의 발언을 조사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거 방송에 한 줄이라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 편집입니다. 재미없는데?
그리고 왜 예능에서 국방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예, 똑같은 겁니다. 왜 국민 세금 받고 나라 지키고 북한의 핵실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보호 대책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국민들의 의견을 논하는 자리에서 예능 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직업을 침범하면 곤란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재밌죠? 예, 이 정치 얘기하면 할수록 재밌습니다. 정치가 제일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보세요. 저렇게 싸움 잘하는 시장 하나 뽑아놓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싸우고 살아도 되잖아요. 성질 더럽습니다. 그래서 정치 이게 더럽더라도 여러분들처럼 끝까지 외면하지 말고 진짜 정치 자체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데 더러운 것들에게 주면 정치는 더러운 것이 되고 깨끗한 것들에게 주면 정치는 깨끗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반드시 좋은 투표하고 그리고 정책도 꼼꼼히 살펴보고 해서 우리 삶의 하수인으로서 저들을 잘 부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80% 투표하면 80% 국민의 눈치를 정치인들이 보고 90% 투표하면 90% 국민의 눈치를 정치인들이 보게 되는 것이니까 정치가 시민들을 굴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일선에 나서서 정치인들을 꼭두각시처럼 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것도 해보면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평등권 아닙니까? 투표권. 돈 많은 놈도 적은 사람도 많은 놈이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이거 좀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남자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엄마도 아빠도 모두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평등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지켜내지 못하면 이제 우리의 평등은 멀어집니다.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평등권을 거의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대통령 뽑을 수 있는 투표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아이들 눈치 보면서 아까 민호, 호이, 호이 같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교육, 정치가 교육을 바꿀 수 있고 교육이 또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막 고1 그 다음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2살 정도 되면 대통령 투표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2살 정도 돼서 여기 지금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요 아이 있죠. 요런 아이한테 투표권 줘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찍을지 모르는 유권자가 한 명 있어야 그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유모차에 태워서 오면 정치인들이 속으로 아이고 저기 두 표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막 초음파 사진만 찍어가도 투표권 줘야 된다. 뭐라고요? 김제동을 국회로 정문에 나가라 이 말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인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국회 근처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꾸 너무 그래서 그런데요. 국회의원이나 시장들 중에서 정치인들 중에서도 진짜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격려해 주는 것도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에 열중하고 있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예능 프로그램 보지 않고 진짜 국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방에 있어서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 다음에 사드의 배치 체계 문제, 그 다음에 미국 무기와의 호환성, 여러 가지 체계들을 생각하고 내년에 거의 처음으로 국방 예산 40조 5천억 정도 되는 예산을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쓸 것인가 진짜로 고민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지키고 있는 군인 아저씨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그 기사에서 봤는데 그분 진짜 멋있더라고요. 장군인데 별 3개 장군이신데 전역하는 사병들한테 전부 다 서서 내가 너한테 별로 해준 거 없으니 별 경례나 한번 받고 가라. 그리고 경례 탁 해주는 장군이들. 저는 그런 장군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얘기만 들어도 너무 뭉클하죠. 그리고 그분 보니까 그분 보니까 국회의원들 온다고 청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 사는 거 그대로 보여줘. 애들 고생시키지 마. 국회의원이어도 누가 오든 청소하지 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진짜 군인들, 진짜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가려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합니다. 이거 손 아프다. 박수 이제 그만 치세요. 자, 혹시 뭐 오늘 이렇게 편집 한마디만 해가지고 내서 좀 이상할 만한 거 이런 거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내일 언론에 어떤 얘기가 나오나 예상해 보는 거 여러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뭐 이제 끝냅시다. 다 됐습니다. 자, 진짜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열심히 일한 그 공무원 분들에게도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청 공무원분들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 취재 나와 있다고 뭐 무슨 언론 취재사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 또 집에 가면 다 누구 집 아빠고 아들이고 딸이고 엄마고 뭐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취재진들에게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 시절부터 20년 가만 있어봐. 이거 정확해야 된다. 네, 군대에서부터 사회봤으니까 94년. 아이고 모르겠다. 하여튼 20 몇 년 됐는데요. 20 몇 년 됐는데 20 몇 년간 사회 보고 난 다음에 내려갈 때 늘 하던 큰절이니까 큰 부담 없이 받으셔도 된다 하는 말씀 드리니까 부담 없이 받으시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이제 마쳐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도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시장님 하나만 더 할까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참. 임자 없는 놈이라고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그러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기 누가 마이크 한번 드리시죠? 네, 누가 좋습니다. 그리고 애들 물가에 좀 조심해 주십시오. 애들. 아이고 내가 조마조마하다. 네, 뭐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저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좀 오늘 민망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세월호 이후에요. 네.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 같은 것도 못 가고 있거든요. 네. 어느 학교는 가고 어느 학교는 이제 선생님들이 뭐 모든 위험한 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졸업여행을 못 가게 됐는데 네. 이제 그 학교마다 이제 해마다 이제 그 해에 이제 그 설문지를 조사해서 네. 뭐 90% 이상 나와야 졸업여행을 갈 수가 있고 이런 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다 부모님들한테 그거를 말을 하면 저학년 엄마들은 당연히 소풍도 무서워서 못 보내는데 네. 그런 고학년 엄마들하고 너무 생각이 차이가 있지만 다수결로예요. 네. 1학년서부터 6학년 대표 네. 엄마들끼리만.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원래는 수학여행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세월호라는 일이 한번 있고 나서 네. 어른들이 잘못한 건데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네. 아예 그 전에 꺾어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네. 많이 강의를 다니시면서 네. 위험한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위험한 일이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너무 가여운 일이잖아요. 네. 제동 씨한테 강의 다니거나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어른들도 좀 알았으면 싶어요. 너무 그냥 참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튼간 사는 동안까지는 네.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많다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더 덧붙일 말이 없네요. 어머니께서 충분히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부모님들 모여서 상의하지 말고 저학년은 저학년들끼리 고학년은 고학년들끼리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자기들 돈 내서 가는 거죠 뭐. 네,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결정권 존중해 주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하늘까지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왜 예능인을 불러놓고 자꾸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알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말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예, 큰절 부담 없이 받으셔도 되고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당신은 늘 옳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내한테 욕 억수로 많이 못했